2021년 5월 19일 호주 애들레이드시의 웨스트 테라스 묘역. 굴착기들과 인부들이 땅을 파고 한 묘지를 파내고 있다. 돌무더기들과 단단한 땅을 제거하고 흙을 걷어내자 73년간 이곳에 외롭게 묻혀있던 한 유골이 나왔고, 작업을 시작한 지 12시간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곧 유해는 새로 짠 관에 옮겨지며 다시 매장됐고, 이름 모를 유골의 묘지 비석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졌다. 1948년 12월 1일 무명인 서머튼맨. 이것은 남자의 사인도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아내지 못한 채 73년간 묻혀있던 남성의 정체를 밝히는 첫걸음이었고, 수사국은 이 무명인이 처음 발견되었던 1948년으로 다시금 기억을 되짚었다. (1948년 11월 30일) 12월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날의 날씨는 선선했다. 서머튼 해변가 근처에 사는 주민 존 라이넬스는 저녁 부인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고, 이내 해변가를 중반쯤 왔을 무렵 그는 한 사람을 보게 된다. 멀리 방조제에 기대어 누워있던 남성. 그는 팔을 휘젓고 있었고 마치 술에 취한 모습 같았다. 뻔한 광경인 줄 알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는 남자를 지나쳤고, 남성은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나 다음날 라이넬즈는 그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오전 6시 40분 해변가에 다시 나와본 그는 전날과 똑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남성을 보게 되었고,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그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것은 서머튼맨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평온한 얼굴로 누워있던 그는 언뜻 보면 마치 길에서 잠든 것처럼 보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어떤 지병이 있던 사람이 해안가를 거닐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고, 신원 파악 역시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사망한 지 얼마 안 되어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데다 이 남성의 외모는 해당 지역 인근에서 흔히 보였던 영국계 외모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할수록 경찰은 의문에 빠지게 되었는데, 사망한 남성이 누구인지 전혀 알아낼 수 없었다. 남성한테서는 지갑이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증명할 만한 물품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입고 있던 옷에 라벨마저 모두 뜯긴 상태였는데, 곧 경찰은 남성의 얼굴 사진과 지문을 찍어 여러 나라의 수사국에 신분 조회를 요청하였지만 결국 성과는 없었다. 이 남성을 아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었고, 그는 마치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사람처럼 말이다. 하지만 수사 당시 흔적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는데, 당시 시신 발견 한 달 뒤인 인근 철도역 보관소에서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 가방이 발견되었었다. 가방 속에서 나온 건 여분의 옷들과 여행용품들. 하지만 가방의 옷들 역시 남성이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처럼 라벨이 모두 제거되어 있었다. 역시나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나온 한 가지 물건은 경찰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 탐함슈드, 끝났다라는 의미의 종이 쪽지가 발견되었고, 이는 12세기 페르시아의 유명 시인인 오마르 하이암의 책 루바이야트의 유명한 마지막 문장 구절이었다. 찢어진 듯한 종이 쪽지. 이것은 책에서 사망한 남성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이 구절만을 찢었단 정황이었으며, 이내 경찰은 책의 행방을 찾기 위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보하게 되었고, 곧 얼마 뒤에 한 남성이 경찰을 찾아오게 된다. 남성이 들고 온 것은 1859년에 출간된 루바이야트의 초판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책이 버려져 있었고 마지막 장이 뜯겨져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다. 그리고 남성이 가지고 온 책에 찢겨진 자국은 숨진 남성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종이와 정확히 일치했으며 책에서의 찢겨진 흔적뿐만 아니라 맨 뒷장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5줄의 영어 알파벳 문자가 적혀 있었다. 이 한 권의 책은 미궁 속에 빠져있던 사건의 유일한 단서였고 온갖 전문가들이 해독을 위해 조사했지만 그 누구도 알파벳의 의미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 알파벳의 밑에는 전화번호로 추정되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추적 결과 번호의 주인은 당시 남성이 사망한 서머튼 해변가 근처 400m 지점에 살고 있던 27세의 제시카 톰슨이었다. 그녀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해당 남성은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고 왜 그 쪽지에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하지만 그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점 몇 가지들이 그녀와 연관되었었다. 숨진 남성이 처음 발견되었던 1948년 11월 30일, 그녀는 당시 집안에 있지 않았으며 우연하게도 그날 톰슨의 이웃은 자신의 집 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한 남성이 그녀에 대해 물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고,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그녀에게 숨진 남성의 데스 마스크를 보여주자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을 보였었다. 경찰은 이로써 제시카 톰슨과 남성 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조사했고, 결국 그녀에게서 한 가지 진술을 받아내게 된다. 톰슨에 의하면 자신이 데스 마스크를 보고 놀란 이유는 자신이 아는 지인과 닮았었기 때문이었고, 우연하게도 루바이아트 책을 지인에게 선물해준 것은 맞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사건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던 그녀의 진술과 반대로 톰슨의 지인은 멀쩡히 살아있었고, 그녀가 준 책 또한 사건과 완전히 다른 번역본이었고 상태도 깨끗했다.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어떠한 연관성도 결정적인 증거도 찾지 못하며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73년이란 시간이 흘렀던 것이었다. 긴 시간 동안 밝혀내지 못한 이 남성의 정체에 관해서 그동안 무수히 많은 소문과 가설들이 생겨났었는데, 가령 자기 할 일 다 한 스파이가 공권력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설부터 독살당한 뒷세계의 암 거래상 등 수십 년간 각종 음모론이 잇따랐다. 특히 이 가설 중에는 서방 국가들과 소련 간의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기와 겹쳐 스파이설에 무게가 실렸었다. 그리고 당시 제시카 톰슨의 1살 배기 아들 로빈이 숨진 남성과 부자 관계였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사망한 남성의 귓구멍은 위쪽과 아래쪽이 크기가 다른 특징이 있었고, 이는 백인들 가운데 1, 2%의 극소수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었던 점이었다. 또한 정상인의 치아보다 치아의 수가 적은 치아 발육 부전증 또한 나타났었다. 이 두 가지 특징들이 로빈에게서 모두 확인됐으며 두 가지 특징이 함께 나타날 확률은 1만 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DNA 관련 기술이 미흡했었고 오로지 사건에 대한 추리들만 우성했을 뿐이었다. 엄청난 시간이 흐른 현재 2021년에 다시금 발굴된 유해는 호주의 버비악 센터로 옮겨진 상태이다. DNA 전문가, 인류학자, 병리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남성의 정체를 밝히려 하고 있다. 호주의 수사국은 DNA를 완전히 추출하는 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호주 정부는 후에 추출된 DNA를 바탕으로 로빈의 유족과 비교한다는 방침을 내렸었다. 이름도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를 마치 존재한 적이 없는 가상의 인물인 서머튼맨.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봐선 안 될 것이다. 그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 또는 아들, 형제일 수 있다. 어디선가는 그를 아직까지도 찾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